방수공사 한 번 하면 최소 몇백은 그냥 나가잖아요. 근데 막상 세무서 가면 이건 경비 처리 안 됩니다라고 하면 진짜 속 뒤집히죠. 도대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건지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고 블로그를 봐도 더 헷갈리고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오늘은 옥상 방수는 물론이고 도배, 난방, 증축까지 모든 리모델링의 경비 처리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어떤 공사는 인정되고 또 어떤 공사는 절대 안 되는지 5분 안에 바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옥상 방수 공사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경비 처리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상황만 기억하세요. 첫째, 나는 그냥 집주인이고 나중에 건물 팔 때 양도세를 줄이고 싶다. 둘째, 나는 임대사업자나 사장님이고 매년 내는 세금을 줄이고 싶다. 여러분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옥상 전체를 다시 방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분 방수만 해도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먼저 일반 집주인분들부터 보겠습니다. 건물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그 공사가 자본적 지출이어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 단순히 고장난 걸 고치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를 더 좋게 만드는 공사만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옥상 전체 방수만 인정됩니다. 기존 바닥을 싹 걷어내고 방수 공사를 새로 하는 대공사는 건물 가치를 올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팔 때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반면에 물 새는 곳만 때우는 부분 방수나 단순히 녹색 우레탄만 덧바르는 코팅은 어떨까요? 세무서에서는 이걸 건물 가치 상승이 아니라 단순한 유지 보수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도 양도세 혜택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럼 스틸 방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스틸 방수는 기존 옥상 위에 아예 새로운 지붕을 덮는 공사입니다. 건물 자체를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공사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인정받습니다. 세금 혜택 측면에서는 옥상 방수 중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틸 방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건물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분들은 건물을 안 팔더라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때는 부분 방수, 단순 코팅, 물 새는 곳 땜질, 전부 다 수선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위해 건물을 유지하는 데 쓴 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업자분들은 부분 공사라 안 되겠지 하고 영수증 버리지 마시고 작은 수리비라도 꼼꼼히 챙겨서 매년 세금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두 가지 경우 모두 정식 영수증이 없으면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업체들이 부가세 10% 빼드릴 테니 현금으로 합시다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큰 손해를 봅니다. 실제 한 건물주는 4천만 원짜리 옥상 전체 방수공사를 하면서 부가세 400만 원을 아끼려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간이 영수증만 받았습니다. 나중에 건물을 팔 때 세무서에서 이 4천만 원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양도세를 1천만 원 넘게 더 냈습니다. 부가세 400만 원을 아끼려다 1천만 원을 더 낸 것입니다.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수뿐만 아니라 다른 리모델링 공사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물을 팔 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건물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늘리는 공사여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난방시설 전체 교체, 건물 증축, 구조 변경, 전기 배선 전체 교체 같은 대규모 공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순히 고장난 곳을 고치거나 낡은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비용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배, 장판 교체, 페인트 도색, 형광등 교체, 배관 일부 수리 같은 일반적인 관리 비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 유지보수로 분류되어 양도세 계산 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나 건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작은 수리비도 전부 수선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공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물을 나중에 팔 계획이라면 가능한 한 건물 가치를 높이는 큰 공사를 우선하세요.
작은 보수 공사를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큰 공사를 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둘째, 무조건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업체가 현금 할인을 제한하더라도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당장 몇 퍼센트 아끼려다 나중에 몇 배를 더 낼 수 있습니다. 셋째, 공사 전후 사진을 반드시 찍어두고 계약서는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실제 공사 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넷째, 모든 서류를 최소 5년, 가능하면 건물을 팔 때까지 보관하세요. 건물 보수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